정약용이 말하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와 말의 관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이 늘어나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 여러분도 자주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나이가 들수록 말을 늘릴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집필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보다 먼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르지 않다. 우리는 종종 말버릇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습관이라고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10가지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줄이십시오. 이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친절하게 충고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20대에 경험했던 취업시장과 지금의 취업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30대에 겪었던 결혼과 육아의 방식도 지금과는 크게 다르죠. 당신이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보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렸다면, 옛 성현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이게 맞다고만 주장했다면 그 수많은 개혁적인 생각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은 분명히 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은 값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경험을 나누더라도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전자는 권위로 상대를 누르지만 후자는 존중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라는 일반화입니다. 이 일반화를 멈추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낯설어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쉽게 평가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예전 같지 않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요즘 사람들에게 끈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끈기를 발휘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른 걸까요? 정약용은 백성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농민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세금 제도에 무엇이 문제인지 단순히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보려 했죠. 세대를 비판하는 말은 결국 벽을 만듭니다. 벽이 생기면 대화는 사라지고 고립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립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 때는 더 힘들었어.
세 번째로 삼가야 할 말은 내 때는 더 힘들었어입니다. 고생을 말하는 순간 대화는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겨루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했어. 나는 대학 다니면서 3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 우리 때는 에어컨도 없이 공부했어. 모두 사실일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노력과 수고를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정치적으로 탄압받으며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백성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 문장은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고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통은 100%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정 짓는 말. 네 번째는 단정 짓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넌 안 될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가능성을 잘라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들의 꿈에 날개를 꺾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했고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변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사상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달라질 수 있다고. 사회는 제도를 바꾸면 나아질 수 있다고. 단정은 지혜가 아니라 사고의 멈춤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만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 말은 희망을 남깁니다.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둡니다. 가능성을 지워버리지 않고 남겨둡니다. 다섯 번째, 험담과 불평. 다섯 번째는 험담과 불평을 습관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의 말은 아래로 흐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하지만 격려하는 사람의 말은 위로 흐릅니다. 상대를 끌어올립니다. 저 사람 정말 문제야.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야. 다 틀렸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항상 불평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한탄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한다. 왜일까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험담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항상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그러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머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말은 점점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어서 그래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말들이 나이 들어서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늙어서 안 돼. 여섯 번째는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강력한 제안입니다. 나이도 있는데 뭘?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어.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4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삶을 포기합니다.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로 바꾸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그 유배 기간에 나왔습니다. 만약 그가 나이도 많은데 이제 뭐 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른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쌓였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아는 지금이 오히려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 일곱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아온 경험이 자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끝까지 맞서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하지만 정약용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좋은 걸 배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말은 자존심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높입니다.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배울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조언을 가장한 통제. 여덟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통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해. 내가 너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립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삶을 빼앗는 말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명령보다 성찰을 돕는 질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길을 찾게 합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언은 짧을수록 좋고 선택은 상대의 몫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말로 권위를 세우려는 것. 아홉 번째는 말로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단단해집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명령이 늘어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강해집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말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높은 벼슬에 있었을 때도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에 감동해서 따랐습니다.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강한 명령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해라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틀렸어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열 번째, 후회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마지막 열 번째는 후회를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가끔의 회상은 괜찮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후회는 현재를 무너뜨립니다.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정치적 탄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후회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책을 쓰는 것, 연구하는 것, 후학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후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지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말의 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점점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 비판 대신 이해, 명령 대신 존중, 단정 대신 가능성.
정약용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큰 사람은 말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하는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하는 말은?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는 말은? 그 말이 곧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할 때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깊어지고 침묵이 편안해지고 한마디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유창하게, 빠르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말을 아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위축되게 하는가? 내 말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습니다. 짧지만 깊고 적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울림이 큽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말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 정약용은 평생 학문을 했지만 결국 인간다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인간다움은 거창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큰 발명이나 큰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 입히는가? 이 말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박자 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것은 체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늘려야 할 것은 고집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줄이고 격려하는 말을 늘리면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입니다. 단정 짓는 말을 줄이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을 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깊어집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면 당신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책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언제나 겸손한 그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만 조심해 보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이라는 말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내 때는 더 힘들었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